안녕하세요. 간결하고 담백한 자동차 리뷰어 찻도박이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로드스터, 즉 오픈카를 생각하시면 어떤 차들이 떠오르시나요? 흔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오픈카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SL, BMW의 Z4, 포르쉐 박스터가 있을 텐데요. 오늘 만나보실 모델은 풀체인지와 함께 하드탑에서 소프트탑으로 변경된 Z4, 그 중에서도 6기통 엔진이 탑재돼 387마력을 자랑하는 M40i입니다. Z4 M40i를 2박 3일 동안 23시간 이상 1100km를 주행하면서 느낀 점은 장점도 많았지만 단점이 BMW답지 않게 눈에 띄게 많았는데 시청 전에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BMW Z4 M40i의 장단점을 간결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세대 Z4의 외관 디자인은 보는 각도에 따라 상어 같은 날렵함이 느껴질 때도 있고 망둥어 같은 둔함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특히 전면보다는 후면이 두툼한 팬더가 돋보이면서 로드스터다운 공격적이면서도 날렵하게 디자인되어 있는데요. Z4의 전면 디자인 구성은 어댑티브 LED 라이트, 키드닐 그릴, 레이더 및 에어 커튼, 스플리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Z4의 주간 주행 등은 기존 BMW 차량과 다르게 Z4만의 엔젤아이 디자인을 가지고 있으며 디자인에 대해서는 기존과 사뭇 달라 사람들에게 호불호가 있고 LED 라이트는 M40i에만 어댑티브 오토 하이빔을 지원하는데 어댑티브 기능은 예전처럼 라이트 자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닌 LED를 조절하여 상향등과 하향등이 작동됩니다. LED 라이트의 밝기는 경쟁사의 멀티빔보다 더 밝은 시인성을 보여주지만 상향등이 작동할 때 애니메이션과 반대편 차량에 대한 라이트의 섬세한 조절이 조금 부족하게 느껴졌습니다. 본넷은 Z4 특유의 롱로즈 스타일로 전면만 본다면 대형 세단처럼 느껴지고 키 181cm의 성인 남자가 옆에 서도 본넷의 길이가 더 긴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릴은 M40i 전용 세륨 그레이색으로 된 키드니 그릴로 되어 있으며 범퍼하단부에는 공기 저항을 줄여주면서 세륨 그레이색으로 포인트를 준 에어 커튼과 스플리터가 있는데 생각보다 큰 스플리터의 크기 때문에 지하 주차장에서 올라갈 때나 내려갈 때 아주 낮은 속도 시속 8km 이하로 주행해도 범퍼가 경사면에 닿아 지하 주차장을 주행할 때는 특히나 주의해야 합니다. 옆면은 날렵한 디자인 요소들이 돋보이는데요. 극단적으로 긴 보닛은 차의 길이를 더 길어 보이게 만들어주고 팬더부터 시작하는 과감한 크기의 직선은 도어를 지나 후비등까지 이어지는 섬세함이 느껴지며 팬더에는 M 배지와 함께 과감한 크기의 에어 브리더로 날렵함을 살렸습니다. A 필러는 검은색, 사이드 미러는 세륨 그레이색으로 마감을 하였으며 도어는 프레임리스 도어로 되어 있지만 아쉽게도 이중 접합 유리는 장착되지 않았는데 이중 접합 유리보다 더 아쉬웠던 점은 도어를 열고 닫을 때 들려오는 가벼운 소리는 9천만원이 넘는 차량이지만 그 어느 차보다 저렴하게 느껴졌습니다. 루프는 소프트탑으로 구성되어 있고 트렁크 라인 끝에는 브레이크 등을 겸하는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후면은 쇼테크의 스타일로 호불호 없는 날렵하면서도 멋진 디자인을 보여주는데요. 두툼한 팬더는 주행 중에 사이드 미러로 보이는데 시각적인 만족도가 아주 좋았으며 매끈한 디자인의 후미등은 입체감이 느껴지면서 야간에 더욱더 날렵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범퍼 하단부에는 디자인 요소의 에어 브리더가 있고 주행모드에 따라 배기 소리가 변하는 듀얼 머플러가 있습니다. 듣기 좋은 배기 소리는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고 휠은 앞 255, 35, 19인치, 뒤 275, 35, 19인치의 더블 스포크 800M 휠이 장착되어 있으며 M 스포츠 브레이크의 장착으로 캘리퍼는 파란색으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 중인 분들은 도대체 소프트탑은 언제 여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먼저 소프트탑을 여는 속도는 약 11초 정도 소요되며 시속 50km 이하에서도 작동이 가능해 시내에서 주행하거나 산길에서 주행할 때 언제든지 오픈이 가능해 만족스러웠습니다.
오픈하는 방법은 자동차 키의 오픈 버튼을 길게 누르고 있거나 실내에 있는 소프트 탑 버튼으로 작동이 가능하지만 버튼을 계속 누르고 있어야 하는 단점이 있어 사소한 불편함이 느껴졌고 저는 시승하는 동안 대부분 환경을 오픈하고 다녔는데 로드스터 특유의 개방감이 너무 좋았으며 한겨울에 오픈하고 주행을 했음에도 윈드 디플렉터 덕분에 바람의 유입이 적어 열선 시트와 공조기 온도를 적절하게 맞추면 맨투맨 티 한 장만 입어도 괜찮을 만큼 만족스러웠지만 목에도 따뜻한 바람이 나오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에어 스카프 기능이 없어 아주 약간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윈드 디플렉터는 시속 110km까지 오픈하고 다녀도 괜찮을 만큼 바람 유입을 최소화해 주었는데 현재 보시는 영상처럼 110km로 주행해도 머리 윗부분만 바람이 들어오는 걸 확인이 가능합니다. 윈드 디플렉터를 해제하고 주행을 하면 소프트 탑을 오픈하고 주행하기 힘들 만큼 바람이 유입되는 게 영상에서 보이는 것처럼 바로 체감이 되어 한겨울에는 꼭 윈드 디플렉터를 장착하고 주행하시길 바랍니다. 오픈하고 다닐 때 의외의 단점은 시골길을 주행하면 비료 냄새가 바로 유입되고 도시에서 주행하면 음식 냄새가 계속 맡아져 때때로 불쾌해지거나 자주 배가 고파지므로 주행하는 도로에 따라 적절하게 오픈하고 다녀야 합니다. 소프트 탑을 열었을 때 디자인은 전면에서는 큰 차이를 느끼기 힘들었지만 옆면과 후면에서는 Z4 특유의 롱로즈 쇼테크 스타일이 눈에 띄면서 세련되면서도 날렵한 디자인이 완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역시 Z4를 포함한 로드스터는 소프트 탑을 오픈해야 비로소 본래의 디자인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궁금해하실 소프트 탑을 오픈했을 때 트렁크는 잠시 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 탑을 닫고 주행할 때는 좁은 실내와 낮은 차체 때문에 많이 답답하게 느껴져 아쉬움이 있지만 비가 오는 날 소프트 탑 특유의 빗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점은 감성을 만족시켜 주었습니다. 소프트 탑 관리는 어려움이 없지만 주름이 생기면 제거하기가 힘들고 거주하는 지역에 고양이가 많이 있다면 소프트 탑에 흠집을 만들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Z4를 실제로 주행하면서 느꼈던 일상적인 부분들은 차의 크기가 작아 경차 자리에 주차가 가능하고 좁은 길을 주행해도 부담이 없으며 오픈하고 주행을 할 경우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점까지 만족스러웠지만 지하 주차장을 내려가거나 올라갈 때 너무 낮은 차고 때문에 속도를 아무리 낮춰도 범퍼를 긁고 가야 하는 점과 주차를 마치고 내려야 할 때 양옆에 차량이 있으면 긴 도어 때문에 타고 내리기 힘들고 주행 중에 옆에 지나가는 차들이 상대적으로 크게 보여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럼 Z4 M40i의 라이트와 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Z4의 실내 디자인은 1에서 3 시리즈에서 봤던 디자인으로 되어 있지만 실내 재질에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Z4 M40i의 실내 구성은 10.25인치 LCD 계기판, 10.25인치 센터 패시아 모니터, 센터 패시아 다이얼, M 스포츠 스티어링 휠, 전자식 기어, M 금속 페달, M 금속 도어 스커프, 앰비언트 라이트, 스포츠 버네스카 가죽 시트, 알루미늄 테트라곤 트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계기판과 센터 패시아 모니터는 차에 탑승을 하거나 하차를 할 때 환영 애니메이션이 작동합니다. 10.25인치 LCD 계기판은 1시리즈와 2시리즈에 장착되는 계기판과 동일한 사이즈지만 폰트가 M 전용 폰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테마는 총 3가지로 주행 모드에 따라 변경되며 주행에 필요한 정보들을 쉽게 변경 및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행 중 시인성은 속도계는 한눈에 쉽게 확인이 가능하지만 RPM은 눈에 잘 보이지 않아 약간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10.25인치 센터 패시아 모니터는 위치도 적절하여 보기 편하고
터치 및 센터 패시아 다이얼로 조작이 가능하여 내비게이션 검색을 하거나 운전 중에 차량의 기능을 사용할 때 편리하게 작동할 수 있었습니다. 내비게이션은 다른 BMW와 비슷하게 길 안내를 해주었지만 고속도로 주행 중에 경로 미리 보기에서 휴게소 위치 및 정보들은 표시되지 않았는데 Z4에 장착되어 있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가 1시리즈, 2시리즈 기반으로 만들어져 이러한 아쉬움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M 스포츠 스티어링 휠은 크기도 적당하고 11시와 1시에 홈이 파여 있어 잡는 느낌도 좋았지만 스티어링 휠을 조절할 때는 수동으로 해야 해서 차량 가격을 생각하면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전자식 기어는 3시리즈와 동일한 디자인으로 잡는 느낌도 만족스럽고 사용법도 직관적으로 되어 있어 쉽게 사용이 가능하였습니다. 실내 재질은 고급스러우면서도 저렴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트림은 알루미늄 테트라곤 트림으로 고급스럽고 지붕과 먼지가 눈에 잘 보이지 않아 관리하기도 좋으며 대시보드, 도어는 인조 가죽으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공조기 버튼 주위는 저렴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송풍구는 테트라곤 트림이 아닌 블랙 하이그로시로 마감되어 있어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는 12가지의 프리셋을 선택할 수 있으며 다른 BMW 차량보다도 더 심플한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를 제외하면 3시리즈에 있는 라이트 카펫도 작동하지 않으며 M40i지만 발광 금속 도어 스커프가 장착되지 않아 감성적인 부분에서 많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일렬 시트는 버네스카 가죽으로 된 스포츠 시트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조절되는 부분은 허벅지 받침대, 허벅지 위아래, 옆구리 받침대, 요추 받침대까지 조절이 가능합니다. 차량에 탑승을 하거나 하차를 할 때 너무 낮은 차체로 인해 불편함이 있으며 특히 차에서 내릴 때 도어 하단부를 발로 자주 차게 되어 오염 및 손상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Z4를 구매하실 예정이시라면 도어 커버를 부착하시는 게 오염 및 내구성 확보에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트 조절은 키가 크지 않은 사람도 충분히 운전이 가능하도록 시트가 높게 조절이 가능하고 휴게소에 들려 휴식을 취할 때 생각보다 시트가 많이 눕혀져 만족스러웠습니다. 시트의 쿠션은 부드럽기보다는 단단하지만 고속도로를 4시간 이상 주행해도 피로감은 느껴지지 않고 스포츠 주행을 할 때 몸을 확실히 고정해줘 아주 만족스러운 시트라고 생각되었지만 예전에 리뷰했던 X3 M40i처럼 허벅지 받침대가 전동이 아닌 수동으로 조절이 되어 운전 중에 허벅지 받침대가 고정되지 않고 풀리는 현상이 자주 발생해 약간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운전 중에 보이는 뒷시야는 생각보다 원활하게 시야 확보가 잘 되어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일렬의 수납 공간은 도어 포켓, 글러브 박스, 조수석 그물망, 컵홀더, 센터 콘솔, 시트 포켓이 있습니다. 도어 포켓은 스마트폰 말고는 수납이 힘들며 컵홀더는 덮개를 열어야만 사용이 가능하지만 운전자만 탑승을 했을 때는 컵홀더를 사용하면서 덮개를 닫을 수 있는 센스가 돋보였습니다. 일렬 충전 포트는 센터 콘솔에 USB 타입-A 데이터 포트 및 12V C가잭, 컵홀더에 USB 타입-C 데이터 포트가 있습니다. Z4 M40i의 편의 사양은 어댑티브 오토 하이빔, 컴포트 액세스, 오토 홀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헤드업 디스플레이, 일렬 열선 시트, 스티어링 휠 열선, 후방 카메라, 애플 카플레이, 하만 카돈 오디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컴포트 액세스는 키를 소지한 채로 차와 가까워지면 잠금 해제, 차와 멀어지면 자동으로 잠기는 기능입니다. 9천만 원이 넘는 차량이지만 주행보조 기능이 아닌 거리 유지만 해주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장착되어 있어 아쉬움이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기존 3시리즈처럼 큰 사이즈가 아닌 F30 3시리즈에 장착되었던
작은 사이즈의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표시되는 정보는 현재 속도, 도로 한계 속도, 통화, 미디어, 내비게이션, 과속 카메라, 크루즈 컨트롤, RPM까지 표시됩니다. 주행 모드를 스포츠 모드로 변경하면 RPM이 표시되며 RPM이 레드존에 다다르면 변속하라는 경고까지 해줍니다. 트렁크는 수동으로 열고 닫아야 하며 소프트 탑을 열어도 트렁크 공간에는 영향이 없어 길이 125cm의 캐디백을 가로로 수납이 가능하며 현재 판매 중인 로드스터 중에서는 유일하게 골프장에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천만원이 넘는 차량에 서라운드 뷰가 아닌 후방 카메라가 장착되어 아쉬움이 있지만 빛이 거의 없는 야간에도 주차를 하는데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무난한 화질을 보여주었습니다. 애플 카플레이는 무선으로 연결이 가능하며 10.25인치 센터페시아 모니터를 전체 화면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내비게이션은 물론 아이폰이 탈옥되어 있다면 영상도 시청이 가능하였지만 모니터의 화질은 지문 방지 필름을 붙여놓은 것 같은 화질을 보여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M40i에는 하만 카돈 오디오가 장착되며 서라운드 음정 효과와 이퀄라이저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실내 공간이 좁아 서라운드 음정 효과가 다른 BMW 차량보다 더 많이 체감이 되며 취향에 따라 효과 세기를 조절하면 됩니다. 음질은 다른 BMW 차량의 하만 카돈 오디오보다 저음이 부족하게 느껴지지만 고음은 선명하게 들리며 BMW의 기본 오디오보다는 여전히 좋은 음질을 들려줍니다. How long has it been since I kissed you? I don't wanna wait. How long has it been since you held me? I don't wanna wait. How long has it been since I felt like this about anything? I don't wanna wait. I don't wanna wait no more. Z4 M40i의 파워트레인은 직렬 6기통 3리터 트윈터보 가솔린 엔진 387마력 50.9토크 0에서 100km 공식 가속 기록은 4.1초 복합 연비는 리터당 10.2km입니다. M 퍼포먼스 40i의 엔진 성능은 일반 40i의 엔진 성능보다 47마력 5토크가 더 높습니다. 연료는 5탄카 95로 고급유가 권장이며 시승 차에는 일반유가 주요되어 있고 서스펜션은 M 어댑티브 서스펜션 및 M 디퍼런셜이 추가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타이어는 금호 타이어에 윈터크래프트로 겨울용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주행 모드는 어댑티브, 에코, 컴포트, 스포츠 모드가 있으며 스포츠 모드에서는 서스펜션까지 조절이 가능합니다. 제가 측정한 가속력은 0에서 100km 가속력, 0에서 200km 가속력, 80에서 120km 추월 가속력을 테스트하였습니다. Z4 M40i의 0에서 100km 가속력은 4.97초, 0에서 200km 가속력은 14.51초, 80에서 120km 가속력은 3초입니다. 지금 보시는 표를 보면 제일 빠른 기록은 4.97초, 제일 느린 기록은 5.1초로 여러 번 테스트를 진행하더라도 엔진 성능에 저하 없이 꾸준히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타이어는 윈터 타이어가 장착되어 차량의 성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해 출발과 동시에 타이어 슬립이 발생하고 가속하는 동안에도 타이어 슬립이 발생하여 공식 기록보다 소폭 낮게 측정이 되어 아쉬움이 있지만 본래의 스포츠 타이어가 장착되었다면 공식 기록에 가까운 좋은 기록을 보여주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서 잠깐 소프트 탑을 열었을 때
가속력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소프트 탑을 열고 0에서 200km까지 가속을 했을 때 측정된 기록은 14.51초입니다. 소프트 탑을 열어도 가속력에는 전혀 차이가 없어 BMW가 Z4를 제작할 때 소프트 탑을 열고 주행을 해도 공기 저항을 받지 않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보여 감동 아닌 감동을 하였습니다. 다만 체감되는 가속력은 엔진 성능에 비해 다소 아쉽게 느껴졌는데요. 주행 모드를 컴포트 모드로 설정하고 정차 후 재출발을 할 때 경쾌한 가속력이 아닌 상당히 무겁게 가속이 되는데 현재 5시리즈나 E클래스를 타고 계시는 분들은 초반 가속이 많이 답답하다고 호소하였으며 지금 보시는 영상에서도 급가속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BMW 특유의 몸이 시트에 파묻히는 경쾌한 가속력이 느껴지지 않고 속도가 붙은 다음에야 제대로 된 가속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가벼운 무게 및 작은 차체에 탑재된 고성능 엔진을 어느 누가 운전을 하더라도 쉽게 조절할 수 있게 초반 가속에는 묵직하게, 중반 가속에는 경쾌한 가속력을 느낄 수 있게 세팅을 해놓은 것 같은데 주행 중에는 빠른 엔진 반응 덕분에 마음만 먹으면 쉽게 가속이 되고 고속도로에서 추월할 때도 답답함은 전혀 느껴지지 않으면서 경쾌하게 가속이 되어 아주 만족스러웠지만 한 가지 오게티가 있었습니다. 바로 고속주행 안정성에서 다소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현재 장착되어 있는 윈터 타이어의 영향도 있겠지만 짧은 휠베이스에서 오는 한계로 인해 시속 160km 이상이 되면 차가 뜨는 느낌이 들어 다소 불안정하였는데 Z4 M40i는 쉽고 빠르게 가속이 가능하지만 주행 안정성에 대한 한계치가 낮아 초고속 주행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브레이크는 앞 4개의 피스톤, 뒤 1개의 피스톤으로 구성된 M 스포츠 브레이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브레이크 테스트는 시속 100에서 0km까지 제동되는 시간을 기록하였으며 3.5초 미만이면 좋은 브레이크 성능입니다. 브레이크 기록은 3.2초를 기록하였습니다. 가속 테스트와 마찬가지로 여러 번 브레이크 테스트를 진행했는데 윈터 타이어가 장착되었음에도 좋은 브레이크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를 보면 브레이크 성능 기록 중 제일 빠른 기록은 3.2초, 제일 느린 기록은 3.53초로 브레이크 테스트를 할수록 성능이 저하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 브레이크 자체의 문제가 아닌 윈터 타이어가 열을 받기 시작하여 접지력이 떨어짐에 따라 성능 저하가 발생하였습니다. 미션은 스포츠 ZF 8단 오토 미션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주행 모드를 컴포트 모드로 설정하고 정지 후 가속을 할 때 다소 묵직하게 가속이 되어 미션이 느린 것처럼 느껴지며 버벅거리는 현상이 발생하여 약간의 불쾌감이 느껴졌습니다. 주행 모드를 스포츠 모드로 설정하고 주행할 때 RPM을 최대한 사용하면서 빠른 엔진 반응과 더불어 경쾌한 변속 속도를 느낄 수 있으며 수동으로 변속할 때 딜레이를 느끼기 힘들 정도로 빠른 변속으로 보여줘 스포츠 주행을 할 때 변속하는 맛이 만족스러웠지만 기존 BMW에서 느껴졌던 의도적인 변속 충격과 체결감이 느껴지지 않아 감성적인 부분에서는 아쉬움이 느껴졌습니다. Z4 M40i의 핸들링은 스티어링 휠의 담력이 일반 BMW 차량보다 조금 더 묵직하게 느껴지지만 시내에서 주행하거나 주차장에서 주차를 할 때 불편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조금 더 묵직하게 바뀌어 안정감을 느낄 수 있어 만족스러웠으며 스티어링 휠을 조작할 때 포르쉐 카이멘이나 박스터처럼 아주 날렵하다고는 못하지만 경쾌하면서도 빠른 반응을 느낄 수 있어 코너를 돌아나갈 때 만족스러웠습니다. 코너링 성능은 포르쉐 카이멘이나 박스터에서 느꼈던 기찻길 위를 달리는 것 같은 감성을 느낄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 감성을 느낄 수 있는 한계 속도는 경쟁 차량에 비해 낮았습니다. 코너링 특성은 미미한 언더스티어로 시작되어
뉴트럴하게 끝나는 특징을 보여주는데 소프트 탑을 닫은 상태로 와인딩을 할 때 시속 70km 이하에서는 브레이크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코너로 돌아 나가도 기찻길 위를 주행하는 것 같은 느낌을 들게 하여 감탄이 연달아 나올 정도로 아주 만족스러웠지만 속도를 조금씩 높이면서 코너를 돌아 나가면 특정 한계에서 갑자기 밸런스가 붕괴되면서 오버스티어가 발생하고 특히 소프트 탑을 열고 주행을 하면 무게 중심이 5대5에서 호륜으로 이동하여 같은 코너를 같은 속도로 돌아 나갈 때 강한 오버스티어가 발생하여 카운터를 쳐야 했는데 차의 크기 및 휠베이스를 감안하여 일반 BMW 차량보다 더 좋은 코너링 성능을 예상했지만 높은 속도가 아님에도 불안정한 모습과 강한 오버스티어가 발생한 점은 운전이 미숙한 분들에게는 상당히 위험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낮은 속도에서는 포르쉐와 비슷한 기찻길을 주행하는 것 같은 감성을 느낄 수 있지만 코너링의 한계 속도 및 무게 중심 이동에서는 포르쉐보다 다소 떨어지는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차량 가격이 3천만 원이 저렴한 걸 생각한다면 아쉽다라고는 말하기 힘들며 윈터 타이어가 아닌 스포츠 타이어가 장착되었다면 조금 더 좋은 코너링 성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는 Z4M40i를 타면서 코너가 많은 산길을 주행할 때 정신없이 와인딩을 하는 것보다 소프트 탑을 열고 경치를 구경하면서 여유롭게 주행하는 것이 더 만족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배기 소리는 긴말하지 않겠습니다. 컴포트 모드로 주행할 때는 배기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으며 스포츠 모드로 주행하면 실내에도 딱 듣기 좋을 정도로 배기 소리가 유입되고 소프트 탑을 열고 가속을 하거나 터널을 주행할 때 들리는 배기 소리는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Z4 M40i의 실내 소음은 39dB를 기록하였습니다. 냉간 상태에서 시동을 걸면 아주 큰 엔진 소리와 배기 소리가 들리지만 예열이 다 된 상태에서는 생각보다 조용한 엔진 소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주행 소음은 정숙하다고는 못하는데요. 풍전음보다 노면 소음 및 주변 교통 소음이 더 많이 유입되었으나 일반적인 주행을 하거나 고속도로를 주행할 때 주행 소음 때문에 크게 불편한 점은 못 느꼈으며 포르쉐 카이맨보다 더 정숙한 주행 소음을 들려주었습니다. 시속 110km에서 측정된 주행 소음은 66dB를 기록하였습니다. 승차감은 기본적으로 서스펜션의 세팅이 단단하게 되어 있어 세단에 비해 좋다고는 못하지만 단단함 속에 부드러움이 느껴지는 승차감으로 매일 타거나 장시간 고속도로를 주행해도 전혀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일반적인 도로를 주행할 때 잔진동은 시트와 스티어링 휠에 아주 미미하게 전해지고 균열이 있는 아스팔트를 주행할 때 잔진동을 모두 다 걸러주지는 못하지만 전혀 불쾌감은 느껴지지 않아 만족스러운 승차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노면이 안 좋은 곳을 지나갈 때 충격이 걸러지지 않고 그대로 실내로 유입되어 사람에 따라 불쾌하다고 느껴질 수 있으며 과속 방지턱은 낮은 차체와 범퍼에 장착되어 있는 스플리터 덕분에 속도를 줄여서 그런진 몰라도 아주 부드럽게 지나갈 수 있어 만족스러웠습니다. 연비 테스트는 고속도로 주행과 2박 3일 동안 총 주행 연비를 기록하였습니다. 고속도로 주행은 휴게소도 자주 들리면서 테스트를 하였으며 졸음 운전을 하는 트럭을 피하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모포에서 서울까지 주행한 연비는 리터당 15.9km, 서울에서 모포까지 주행한 연비는 리터당 16.8km를 기록하여 같은 엔진이 장착된 차량 중에서 제일 좋은 연비를 기록하였습니다. 시승하는 동안 총 연비는 주행거리 1120km, 주행시간 23시간 38분, 총 연비 리터당 11.5km를 기록하여 아주 열악한 환경이었음에도 좋은 연비를 기록하였습니다. 2박 3일 동안 Z4 M40i를 시승하면서 느꼈던 점은 경쾌한 가속력과 기찻길을 주행하는 것 같은 코너링 성능은 도시와 산길을 가리지 않고 탁 트인 개방감을 느낄 수 있는 오픈이 가능한 서포트탑까지 대부분 만족스러웠습니다. 하지만 9천만원이라는 차의 가격에 맞지 않은 실내 재질 및 편의 사양은 많이 부족하게 느껴지고 주행 성능도 경쟁사에 비해 좋은 부분은 승차감과 배기음을 포함한 주행 소음 말고는 없다시피 하여 가격 대비 많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만약 Z4를 구매한다면 20i를 구매할 것 같은데 0에서 100km 가속력도 6.6초로 결코 느리지 않고 5천만원 후반대에 구입 가능한 유일한 로드스터로 개방감이 느껴지는 여유로운 주행 및 패션카로 사용하기에도 Z4 20i가 과하지도 않고 딱 좋은 차량인 것 같으며 이번 세대를 마지막으로 단종이 된다 하니 Z4 20i 한 대쯤은 가지고 있어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Z4 M40i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 돈 주고 살 거면 포르쉐입니다. 이상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담백하고 간결한 자동차 리뷰어 차또박이였습니다.